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바로 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영상을 찍었었죠.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는가? 100번, 1000번을 묻는다라고 할지라도 단언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집권하기 전부터 예상이 됐던 것이죠. 군중이 모인다면 법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군중이 모인다면 법치 따위는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부죠. 이미 집권하기 전부터 예상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적나라하게 그 과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180석 가까이를 차지한 집권 여당은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법치도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무기를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를 과연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그대로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했었던 고용주 전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이번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구형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고용주 전 박문진 이사장은 문재인 씨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었냐? 고용주 전 이사장이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발언했던 것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2015년 9월 고용주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이제 서울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서 과연 그것을 통해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가? 그것부터 제가 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기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정말로 글자 그대로 공산주의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친북 활동을 한다든지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을 우리가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표현을 빌어가지고 저렇게 고소까지 한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겠고, 설령 그렇다라고 한들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일단 고용주 전 이사장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당시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올바른 판결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공산주의로 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 자체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의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했죠.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다 라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정당한 판결인 것이고 당연히 상식적인 판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법원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해당 발언 같은 경우는 법이 나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이 형성이 돼서 논박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일 텐데,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에 법이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1심의 그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2심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이번에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죠. 이것이야말로 2020년도 검찰의 지금 모습이자,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정말 유례를 찾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 천지의 어떤 나라에서, 선진국 가운데서 일개 시민과 대통령 사이에 이런 식의 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검찰이 됐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됐건 이런 식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지금 없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용주 전 이사장에 대해 가지고 무죄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무고죄라도 우리가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인데 이 지금 재판이야말로 그대로 불공평함의 그 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용주 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고용주 전 이사장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좌익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고용주 지금 전 이사장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됐건 인민민주주의가 됐건 그 뿌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군중이 국가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다수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겉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에서 법치라는 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는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 다수 앞에서 개인은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고용주 전 이사장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려고 한다. 그것이야말로 적나라하게 이 나라에서 자유를 없애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려고 하는가?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용주 전 이사장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이 땅에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저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나아가서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걸 집권 여당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가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정말로 폭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조차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77석만 믿고 선 넘고 있다 이겁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제 당론을 어긴 데 대한 징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면으로 그거는 국회의원에 대한 자유투표를 허용한 국회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내부 성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표결 처리 과정에서 소신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세상 천지의 어떤 정당이 징계를 내리겠습니까? 그 사례조차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다는 사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일개 그냥 당원으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맞춰가지고 소신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인민민주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윤미향씨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윤 의원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그랬더니만 지도부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하면서 함구령을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재선 의원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단합을 비명하에 입을 막아버리고 있고 따라야만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렇게 지금 당 내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당 내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당 내에서 소수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지금 함구령을 내려가지고 무시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성립될 수가 있겠냐. 당 내에서조차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도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내가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는 당연히 독주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죠.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야당 측에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하겠다. 단독 개헌하겠다. 으름장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상임위 전석을 가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엄포를 놓는 것조차도 도대체가 지금 이게 50 시절인지 아니면 2020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일말 남아있는 부끄러움조차도 포기해버린 것 같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입헌도 마찬가지로 논란이죠. 5.18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역사 왜곡 금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친일파 인사 현충원 파묘 입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의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석의 영역인 과거사 문제를 법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군중이 모여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지금 패거리들이
의원들이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야 우리가 다수를 지금 만들어냈는데 177석을 지금 차지했는데 니까지 것들이 뭐라고 지금 상임위원회를 한 석이라도 가져가겠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으름장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을 갖다가 그냥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내가지고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역사까지도 이들이 지금 침범을 해가지고 재단을 하려고 한다라고 학계에서조차도 지적이 나오고 있고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당 내에서조차도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의견을 냈다라고 해가지고 국민의 지금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당원으로 그냥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다라는 거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용주 전 이사장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